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세종장헌대왕님이 뭐인 행차시옵니까? 계산대에서 꾸벅꾸벅 술고 있는 청년이 잠꼬대를 하고 있다. 상호야, 가게는 점돌이에게 맡기고 나들이 채비를 하거라. 주객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청년이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고 일어섰다. 상호는 주시경의 아명이다. 백부님, 나오셨습니까? 상호가 공손히 물었다. 그래, 오늘도 새벽까지 공부한 게냐? 주객수가 말을 이어갔다. 어디 얼굴 좀 보자. 쯧쯧쯧. 몸이 상할 정도로 공부해서 쓰겠냐? 주객수가 상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딜 가실 데가 있습니까? 네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더냐? 진국에 있는 다나카상회에 함께 가보자고. 마침 어제 일본에서 면직물이 들어왔다는구나. 우리 조선 쌀과 콩을 일본에 내다 팔고 값이 싼 면제품을 들여와 이문을 많이 남기고 판다는 데 가서 둘러봐야겠다. 남대문 입구 선해청 근처에서 해륙물산 100주억을 하는 작은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들어온 상호는 다니던 서당을 그만두고 낮에는 가게 일을 도우며 밤에는 배제야딴 교사가 운영하는 야학에 다니고 있었다. 점돌이는 가게 잘 보고 있고 상호는 준비했으면 가자. 주객주는 서둘러 가게를 나서며 걸음을 재촉했다. 다나카상회가 진국에 말고 용산에도 가게를 새로 냈다고 하는데 잘 살펴보거라. 너도 장사에 관심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게야. 일찌감치 장사길로 나선 주객주는 샘법이 튀어 살만해질 무렵 느닷없는 괴질로 자식들을 모두 잃고 시리에 빠져 지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양자를 들이기로 했다. 20년 넘게 과거 준비하느라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늙음하게 농사를 지으며 8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동생네 처지를 딱하게 여겨 이 파나를 덜어줄 요량으로 둘째 조카 상호를 11살 때 한성으로 불러올렸다. 상호의 총명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이회종 진사 서당에 보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서당은 그만 다니고 장사 일을 거들겠다고 해서 뜻밖이긴 했다. 학문이 아깝긴 하다만 세상도 바뀌고 있고 게다가 호구지책이 먼저지 그깟 경전이나 외우는 학문을 뭐 했을꼬. 주객주가 내뱉으려던 말을 도로 주워 담았다. 남산 외성대 일본 공사관 아래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 진국에는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서 형성된 나지막한 고개로 지금의 충무로 이 가에 해당된다. 비가 오면 남산에서 흙이 밀려내려와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고개라고 불렀다. 다나카상에는 진고개에서 가장 큰 가게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가게 안 자대에는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값싼 면화로 만든 일본산 면사와 명포는 물론이고 조선 갑부들이 주로 산다는 일본 최고 수출품 도미오카산 명주실과 화려한 비단도 한켠에 잔뜩 쌓여있다. 비누, 성냥, 남포 등 같은 잡화도 눈에 띄었다. 가게 옆 창고에서는 평양산 석탄과 미국산 수입 석유도 따로 팔고 있다. 가게를 둘러보던 상호의 눈이 지배인 책상 위에 놓여있는 상선 모형에 한동안 머문다. 돛을 단 작은 증기선 모형을 바라보며 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정도 물품을 실어나르려면 그네는 물론이고 제물포에서 양화진이나 마포 포구까지 기선을 이용했을 터. 앞으로 상업이 발달할수록 운송업 특히 해운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였다. 이운학교가 생긴다는 소문이 나돌던데 언제쯤 학생을 모집할지. 아무튼 더 이상 배제야 땅 입학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로 돌아오는 상호의 발걸음이 여느 때보다 무겁다. 가게 규모뿐만 아니라 취급 품목이나 제품의 질 모두 너무 차이가 났다. 다나카상회가 이럴진데 도쿄의 상점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 조선도 빨리 문명개화해서 일본을 쫓아가야 할 텐데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오늘 둘러본 다나카상회는 어땠느냐? 주객수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야학에서 배운 식견 정도로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외국 상인이 큰 자금을 동원해 조선 상권을 좌지우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진고개를 중심으로 일본인 상점이 즐비하고 남별궁이 있는 소공동 일대에 자리 잡은 청국인들은 호시탐탐 종로도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문명 개화하고 상공업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조선 상인들의 거점 지역인 운종가마저 저들에게 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겠지. 시전 상인이나 도고 정도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겠지. 그런데 말이다. 아래 삼남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봉기를 해서 난리가 났다는구나. 수학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는 동학당까지 들고 나섰으니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지. 저작거리에는 청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할 거라는 흉흉한 소문도 나도는데 도대체 나라님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구나. 주객수가 한숨을 크게 쉬고 다시 묻는다. 그래.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냐? 내가 있어서 나는 편하다만 계속 가게 일을 도울 테냐? 백부님께는 죄송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대제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진사댁 서당을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인 게지. 비록 장사치지만 나도 앞으로는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기왕 작정했으면 열심히 배우도록 하거라. 주객수가 상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닫을 테니 백부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일 끝나고 봉은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상호가 말한 봉우는 스크랜턴 선교사 집에서 꼬이 일을 보던 전덕기를 말한다. 전덕기가 나이는 1살 많지만 둘은 마음이 맞아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훗날 전덕기는 독립운동에 산실인 상동교회 목사가 되어 상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1885년 조선에 입국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시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상동교회를 설립하여 전덕기를 비롯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냈다. 모친인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1886년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가게에 거의 다 왔을 때 인근 공터의 한 무리의 아이들이 편을 갈라 자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공격하는 포수편에 선 아이 몇은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흥이 났는지 곡조를 길게 빼다가 한 번 꺾는 재주가 제법이었다. 이처럼 후렴구로 시작하는 아리랑은 간단한 형식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곡조에 맞는 노랫말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불렀다. 당시 궁궐에서도 밤만 되면 전등을 펴놓고 광대를 불러 아리랑 타령을 부르게 했다. 이렇듯 아리랑은 구중궁궐뿐만 아니라 산골 마을, 포구, 동네 놀이터 어디에서나 불렸고 삶의 애환을 잘 표현하는 국민 노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상호도 마지막이 아리랑 가락을 읊조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